네, 이번 시간에는 산염기 적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염기 적정도 제가 말했던 강산, 약산, 뭐 다양성자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고요. 6H까지 정리한 다음에 제가 분석화학에서 그냥 이 산염기 파트를 한 방에 그냥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산염기 파트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산간염기 적정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핵심은 우리 화학 양론점, 당량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화점이라고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핵심 완전 중화, NH3O 플러스의 양과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을 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을 외웠던 공식이 NMV는 N-M-V- 뭔지 아시죠? NV는 농부가 몰수가 되겠고, 이 몰수를 구한 게 어떠한 그런 HA 혹은 HB의 개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1가인지 2가인지 알아야 되니까 가수를 곱해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학 양론점에 다다르면은 pH 곡선 기울기가 매우 가팔라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중성에서 한 방울만 산이 들어가도 산이 되고 한 방울만 연기가 들어가도 연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가팔라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H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화학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 그렇게 좀 이렇게 막 무섭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는 일반화학에서 몰수를 계산하고 부피 변화를 계산한 다음에 몰 계산한 거에 부피 전체 부피를 나눠서 몰 농도를 구하고 pH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해도 좋지만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이 분석화학 정리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게 더 생각하기는 쉬운 거라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화학원에 해당하니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강산 약염기, 약산 강염기 적정. 그래서 약산과 그러니까 약한 것과 강한 것이 혼합되어 있을 때 이것이 조금 곤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채기가 안 나왔어요. 일단 이것 핵심은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약염기에 강산을 넣거나 약산에 강염기를 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의 경우는 별로 의미 없는 행위겠죠. 그래서 화학 양론점이 7이 아니다. 왜냐면은 중화 반응에서 생기는 염의 종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약염기나 약산의 짝꿍들은 반대로 약산이나 약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이 pH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적정 중간 지점, 그러니까 2분의 1 당량점, 2분의 1 당량점 구간에서 pH가 pK에 해당하는, 왜냐 우리가 이것을 완충 용액에서 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짝산을 강염기로, 그러니까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했을 때 약산이 2분의 1 당량점 2분의 1만큼 남아있고 생성된 짝염기가 2분의 1인 상황이라 핸더슨 하셀바흐식에 의해서 pKa 더하기 로그 산 초기분의 연기 초기에서 여기 항이 날아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것이 발생하고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피를 꽤 많이 넣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완충 능력이 있다, 완충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프를 가지고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점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완충할 짝염기나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강한 용액 넣는 대로 넣는 족족 쫙쫙쫙 올라가는 거라서 당량점 전 구간이 좀 다르고 당량점 후 구간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일반 학층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또 양 계산하고 중화 반응 이용하고 평형 이용해서 농도를 구하고 하라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일반화학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학이 없는 것을 좀 제가 쉽게 푸는 방법으로 좀 더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6이 다음에 얼마야? A, B, C, D, E, F. 6F 파트에서 제가 KW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려 안 해도 이 사이일 때만 KW를 고려해야 되고 이 이후에서는 KW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근사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자면 그냥 근사를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해라 라는 거. 그래서 뭐 NOH 이거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불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거 없이 하는 과정을 나중에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지시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약을 보통 이 IN이란 기호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이 양성자가 붙고 안 붙고는 이 아이도 결국 산 혹은 염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성자를 주기 좋은 조건 혹은 받기 좋은 조건, 그러니까 그 pH와 조성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그 색깔 변화 구간을 볼 수 있고 역시나 이것도 pH 뿔마 1 완충용행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성자 산의 적정인데요. 우리가 결국 적정과 평형의 차이점은 평형은 지 혼자 있을 때고 적정은 계속 외부 요인이 적용해서 부피가 변하고 뭔가 들어오는 상태라는 건데 평형을 생각했을 때는 KA1이 KA2보다 훨씬 커서 황산을 빼면 얘만 고려해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 어쨌든 그 이가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염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하나 내주고 하나 더 내주고 이런 상황이 올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또 조성을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pH에 따라서 두 개 산이 높을 땐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가 조금 낮아지면 HA-로 있다가 완전 염기로 가버리면 A-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가산은 N개의 화학 양론점과 N개의 완충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그 제1 당량점 그리고 제2 당량점 제3 당량점이고요. 거기 사이에 그 약산 그 평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완충 지점, 완충 지점, 완충 지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VE 완충 그 당량 부피를 VE라고 하는데요. VE, 2VE, 3VE 이 구간들별로 섹션별로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